가정사역기관 하이패밀리가 자립형 가정사역과 사모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인 사역 현장에서의 사례들을 통해 사모들의 사역 방향과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소송당한 제과점 주인에게 2심 판결을 뒤집고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권리 역시 보호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향후 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몰카 촬영과 유포로 고통받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마련한 이 센터에서는 디지털 불법 성범죄 촬영물의 삭제 비용과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의 도움이 제공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청원의 장이 담론을 형성하기보다 죄와 벌만을 요구하는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타인에 대한 정죄와 판단에 머문다면 올바르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집단 지성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공론의 장으로 만드는 일,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일반 성도들과는 달리 목회자의 아내로만 있어야 하는 사모들은 그 애매모호한 위치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사역 전문기관 하이패밀리는 사모들이 교회의 가정사역 전문가로 나서 목회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연자의 동작을 따라하는 참석자들의 표정이 사뭇 밝습니다. 함께 찬양과 특별 순서, 신체 심리 몸동작을 같이 하는 이들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즐거워 보입니다.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사모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 사모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 내 사모들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한편 가정사역 전문가로서의 사역을 확인하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하이패밀리 김양숙 사모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가정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지만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없고 이를 전문으로 하는 교역자도 미비한 상태라며 목회자와 오랜 시간 함께 훈련을 받고 영성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모들은 가정사역 전문가로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격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가정사역 전문가가 전혀 없고 부교역자들도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서 이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가정사역에 대해서 아무도 준비해놓고 있지 않죠. 그 사모가 여성성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서 따뜻하고 또 포용하고 또 민감하고 유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은 사모들에게 정말 적격이죠. 6회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모 세미나에서는 하이패밀리 가정사역을 실제로 적용해본 각 교회의 사모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 과정과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의 역할을 위한 피드백을 공유했습니다. 사춘기 부모 교실과 전교인 공동체 훈련, 신체 심리 학교들의 강의를 진행한 강사들은 사모들도 충분히 정체성을 갖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계기가 됐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내용들이 실제 사역에 잘 적용됐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모들과 사역할 수 있고 충분히 교회 안에 하나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이 조금 좋았던 것 같고요. 사모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들으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회에 가셔서 직접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 회복을 위한 사역의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 이제는 목회자 사모들이 가정사역 전문가로 나서 교회의 발걸음에 더욱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MCM 명성기독병원을 통해 에티오피아 의료 선교를 펼쳐오고 있는 명성교회가 이제 아프리카의 아픈 마을을 고쳐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안전하고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집과 학교를 지어주고 일자리까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로부터 203km 떨어진 즈와이 불불라 맷제 파라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통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한국으로부터 온 반가운 손님들을 환영했습니다. 마을 개선 사업을 위해 에티오피아를 다시 찾은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와 교우들도 흥겨운 춤으로 화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MCM 명성기독병원과 MMC 명성의과대학을 통해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명성교회는 사역 범위를 확대해 가나안 마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0에서 50세대가 살고 있는 마을 10곳에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연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해 줄 수 있는 의료시설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학교도 건립됩니다. 이날 진행된 기공 감사 예배에서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오래전부터 MCM 명성기독병원 등을 섬겨왔는데 이제 주택 개선 사업을 통해 그 사랑을 확장하려고 한다며 에티오피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25년 전에 아디스아바바에 와서 병원을 세워서 그 병원은 지금 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됐습니다. 이제 이곳에 와서 불불라 지역에 와서 여러분을 좀 더 섬기면서 의료 그리고 학교 또 주택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아디스아바바에 와서 여기 와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즈와이 자말 가메다 시장은 축사를 통해 감사를 표현했으며 마을 주민들도 춤을 추며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명성교회는 이날 마을의 양 100마리를 기증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론이 제시된 도서 치열한 도전, 교회여 담장 밖으로 흩어져라를 출간했습니다. 김 목사는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찾고 싶어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병삼 목사는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겨 흩어지게 된다며 책에서는 이 시대의 교회론을 정의하며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중보기도단체인 에스더 기도운동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제20회 북한 구원 금식 성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성회에서는 윤석전 목사를 비롯한 이기복 교수와 이면수 목사 등이 주 강사로 나서 북한 주민 구원과 통일시대를 맞이할 한국교회의 역할, 동성애와 이슬람의 심각성과 확산 방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금식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는 2009년부터 시작된 기도회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이 심한 기독교 핍박국인 북한의 복음화와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북한 동포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부르짖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 케이크 제작 거부 관련 소송에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빵집 주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6년 만에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제과점은 소송 과정 중 빵집 매출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관련 말씀 미국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 맞습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이고 또 미국 대법원은 최고의 법정이기 때문에 이들의 판결이 거의 최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있었던 동성결혼 합헌도 미국인 전체가 동의한 것은 아닌데 대법원 판결로 전통적 결혼을 지지한 사람들이 법의 최종 결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미 연방 대법원이 제2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는 케이크 제작자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긴스버그와 소토마이어를 제외한 다른 판사들은 종교 자유에 대하여 미국 수정헌법에 의해 종교 자유와 개인 사생활 보호법 아래서 빵집 주인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빵집의 매상은 더 늘어났습니다. 고객들도 더 늘어났고
매년 매출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무언의 반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를 대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오레곤주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서 오레곤주 법무장관으로부터 부당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미 국민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첫 번째로는 법무장관의 그 재선에 그를 낙선시켜버렸고 두 번째로는 미국 전역에서 그 후원금을 보내와서 부당한 벌금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연간 매상이 2배로 뛰었고 지금은 이 빵집이 매장을 늘리는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의 판결, 향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일들이 각 주에서 일어나고 있고 네.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 시에서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곳 지방법원 판사는 빵집 주인을 예술인이라고 보고 이미 케이크가 제작된 것을 동성애자라고 해서 판매를 거부한다면 차별법에 걸리지만 아직 케이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에는 예술인의 창작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크리스천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데 크리스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크리스천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앞으로 성소수자들과의 갈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은 문제로 갈등 상황에 있는 모든 국가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는 것 또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의 80%가 불법 촬영과 차량물 유포, 협박 등의 복합적인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부터 50일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센터 운영 결과 가해자 4명 중 3명은 배우자나 지인 등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센터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은 이제 카메라나 뭐 카메라 유사 장치를 이용해서 그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성의 특정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또는 그 촬영된 그 몰카 촬영물 같은 것들이죠. 이것을 이제 뭐 인터넷상이나 또는 뭐 일반 온라인 외에도 뭐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 유포하는 이런 경우에 결국 이것을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상에 이제 결국 유포하는 그런 행위 전반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되는 것은 일반 그 온라인 이외에서 하는 경우에는 결국 회수하고 뭐 퍼지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인터넷상에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이 퍼지는 범위가 전 세계적이고 일단 한번 그 몰카 촬영물이 퍼지면 이게 지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그 고통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어요. 결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센터를 결국 개소하게 이르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런 기구까지 생겼다는 것은 이런 피해 사례가 많다는 얘기 아닐까요? 실제적으로도 지난 50일 동안의 운영 성과를 보면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한 3천여 건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몰카에 대한 그 인터넷상에 올라가는 것을 이제 삭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몰카에 대한 이제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 연인이 이제 헤어지고 나면은
결국은 이 리벤지 포르노라고 그래서 이것을 유포하고 또 뭐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몰카 촬영물로 인해서 유포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협박하기도 하고 공갈에서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몰카 촬영물 하나 때문에 중복적으로 아주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것이 이제 개소되게 이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센터에서 하는 주된 일은 그 불법적인 영상들을 그 삭제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이제 불법적으로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을 삭제해주고 그런 일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개인이 그런 몰카 촬영물이 인터넷상에 유포됐을 때 이걸 삭제하려면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고 전문업체에 맡기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혼자서 이제 홀로 그 고통을 이 심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인데 이걸 이제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까 결국 이런 센터에서는 그 삭제를 지원해주고 비용도 다 지원해주고 또 실제로 삭제까지도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삭제를 한 후에 삭제 비용이 이제 그 지원센터도 들죠. 근데 이제 앞으로 9월부터는 그 삭제 비용을 가해자한테 구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올렸던 사람은 삭제 비용이 뭐 100만 원이 들든 1000만 원이 들으면 올렸던 사람이 그 돈을 국가에서 삭제해주고 대신 낸 비용은 그 가해자한테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삭제 지원센터는 이 삭제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형사 고소를 하면 그 결국 수사할 때 고소인 조사 받을 때 입회까지도 해주고 동행해 줍니다. 그리고 뭐 고소장이라든지 뭐 의견서 이런 것도 다 써주는 이런 수사 지원도 하고 그렇군요. 재판이 되면 소송 지원도 하고 네. 또 이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뭐 상담 이런 걸 받게 되면 의료 지원도 다 연계해 줍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이제 지원을 한 사후에 또 재발된 재범 가능성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볼까 봐 피해자가 추후에 또다시 피해를 보지 않는지를 사후에 모니터링까지 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또 아주 종합적으로 지금 맞춤형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인터넷상에 뿌려진 영상물을 지우는 것이 이게 대책이 되겠냐 이런 회의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인터넷 어떤 이러한 그 영상물, 불법 영상물이나 이런 피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처벌이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상에 한 번 유포되면 그것을 지우는 것이 완전히 다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 처벌도 엄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야 어떤 경고적 효력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법에 의하면 지금 그 범죄에 뭐 몰카 촬영을 한다든지 그 촬영을 해서 유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3조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14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은 이제 그 몰카 촬영을 해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근데 물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했을 때는 조금 더 중하게 처벌해서 결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이 모든 범죄가 다 벌금형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몰카 촬영이나 유포자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벌금형 규정을 아예 폐지하고 모든 죄들을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고 또 이번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도 특히 이런 범죄는 처벌을 중하게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아마 벌금형 규정이 입법부에서 폐지되고 징역형만 남는 그런 조문으로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성경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런 물질적인 유혹 또 불법 영상에 대한 유혹, 촬영에 대한 어떤 몰카에 대한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좀 이기는 습관들을 갖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선악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결국 깨어 있어야만 그 선악에 대한 경계가 옅어지지 않고 그게 명확해지고 또 선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좀 너무 관대해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욕망의 유혹에 빠지고 죄에 패배하게 되니까 우리가 진짜 인디언 할아버지의 말처럼 이 착한 늑대한테 계속 먹이를 주도록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또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에게 선한 마음을 결국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도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자세라고 하겠죠. 그렇군요. 만일에 이러한 어떤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 부분을 신고하거나 하면 좋겠습니까? 그 신고를 하려면 불법 영상물을 발견한 피해자는 그 영상물의 그 증거로서 바로 캡처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의 URL 주소도 캡처하고 이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결국 이제 디지털 센터에 이제 신고를 하면 거기서 삭제 지원도 해주고 소송 지원, 수사 지원, 뭐 의료 지원 또 사후 모니터링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지원 제도가 돼 있으니까 혼자서 결국 힘들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신고하시기를 바라고 이 신고 접수처는 그 www.woman1366.kr/stop되고요. 전화 접수는 02-735-8994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의 접수도 가능하고 전화 접수도 가능하니까 꼭 신속하게 접수해서 이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쩌면 이 어떤 대책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소를 위해서 외양간을 고쳐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죄와는 피 흘려 싸우기까지 이겨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죄에 지지 않도록 날마다 이기는 습관, 이기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양에서는 남북한 체육 교류 일환으로 통일 농구대회가 열렸고 판문점에서는 남북 산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부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